더불어민주당이 당에 복귀한 이낙연 전 총리에게 종로 출마와 공동 상임 선대위원장을 공식 제안해 이 전 총리가 이를 수락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전남의 대표적인 수출품인 김을 세척하기 위해서는 수백 톤의 지하수가 필요해 김 생산 공장들이 물 부족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문제 해결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해 보입니다. 광주와 전남 지역의 올해 1분기 소매 유통업 경기 전망 지수가 2016년 이후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조업 경기 전망 지수도 하락세가 이어지면서 지역 경제계에선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어서 목포에서 전해드립니다. 민주당이 오늘 이낙연 전 국무총리에게 종로 출마와 공동 상임 선대위원장을 공식 제안했습니다. 이 전 총리는 그동안 여러 차례 당의 결정에 따르겠다고 한 만큼 수락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요. 총선을 승리로 이끌 경우 이 전 총리에게는 대선 주자의 입지를 공고히 다질 기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유철웅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낙연 전 총리의 총선 역할을 두고 고민해온 민주당. 종로 출마와 공동선대위원장 두 가지를 한꺼번에 맡아달라고 공식 제안했습니다. 민주당 홍익표 수석 대변인은 이해찬 대표가 상징성을 감안해 이 전 총리에게 종로 출마를 제안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전 총리는 과거에 여러 차례 당의 결정에 따르겠다고 밝힌 만큼 당의 제안을 수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표님의 제안을 뭐라 하겠습니까? 설마 거부하겠습니까? 이 전 총리가 종로에 출마할 경우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와 빅매치가 성사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 전 총리가 정치 1번지로 불리는 종로에서 승리한다면 대선 가도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습니다. 또 공동선대위원장을 맡아 이해찬 대표와 투톱 체제로 총선을 진두지휘하면 당내 위상도 한층 높아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미 수도권 등에서는 일부 예비후보들이 이낙연 전 총리의 이름을 걸고 선거운동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내 세력이 취약하다는 평가를 받는 이 전 총리로서는 당내 기반을 넓힐 기회인 셈입니다. 선거운동 전반을 본인의 책임하에서 치르고 결과까지 승리로 이끌어낼 수 있다면 저는 가장 좋은 시나리오라고 봅니다. 이 전 총리가 당의 제안을 수락하면 이번 총선이 이 전 총리의 정치 행보에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KBS 뉴스 유초롱입니다. 대한신당 최경환 대표가 호남에서 민주당과 1대1 구도를 만들어 총선에서 승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최 대표는 오늘 광주 김대중 컨벤션 센터에서 열린 대한신당 4+1 개혁성과 보고대회에서 이같이 말하고 제3세력 통합으로 이번 선거에서 개혁정부 창출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무소속 이용주 의원이 민주당에 입당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이 의원은 오늘 여수시청에서 출마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 중앙당의 입당 가능성을 타진하고 있다면서 21대 국회에 입성해 문재인 정부의 정권 재창출을 위해 더 큰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소속 여수시 의원 그리고 도의원 등 26명과 주철현, 조계원 예비후보 등은 성명서와 보도자료를 내고 이 의원의 입당을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김을 생산하기 위해선 김을 민물에 세척해 이물질 등을 제거하는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요. 여기에 들어가는 담수가 하루 수백 톤에 달합니다. 이러다 보니 농촌엔 물 부족 현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김혜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해남 화산면의 한 김공장. 커다랗고 깊은 수조에 깨끗한 물이 쉼없이 흘러듭니다. 바닷물로 1차 세척을 거친 물김을 한 번 더 씻어내기 위한 곳입니다. 하루에 이곳에서 생산되는 마른 김은 평균 7만에서 8만 속. 어마어마한 양의 물이 필요해 생산자들은 물 부족을 호소합니다. 물이 너무 부족하다 보니까 지하수들을 이번에 주문 간정을 여러 개 파가지고 제 뒤로 민물에 김이 숙성되는 과정이 한창입니다. 이렇게 김을 생산하기 위해 하루 평균 600톤 정도의 물이 필요합니다. 이와 비슷한 상황의 김 가공 공장이 마을 인근에만 7곳. 물 부족에 더해 올해는 이상수온 등으로 김 생산량까지 크게 감소하면서 공장 가동률은 절반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특히 최근 부족한 지하수를 공급받기 위해 마을에 새로운 관정을 팠지만 일부 주민들의 반대로 사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농업용수가 부족해질 수 있고 마을에 식수고 갈 우려까지 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마을 상수도 100m 전후, 멀게는 200m 전후로 해서 관정을 20개 파버렸어요. 그러면 마을 식수가 고갈됩니다. 해남군은 이런 물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김 공장에 물을 공급하는 관로와 600톤의 물탱크를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별도로 마른김 가공 공장을 위한 용수를 끌어와서 지금 공급하기 위해서 금년도에 총 사업비 5억 원을 들여가지고. 하지만 이 일대 마을에서만 필요한 담수량이 하루 8천여 톤에 달해 용수 부족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될지는 미지수입니다. KBS 뉴스 김혜린입니다.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우리 경제에 반등 징후가 보인다며 올해 경기를 긍정적으로 전망했는데요. 광주와 전남 지역 경제계는 아직 실감하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제조업체와 소매 유통업체들이 올해 경기 전망에 대해 암울한 전망을 내놨습니다. 최정민 기자입니다. 향토 주류업체인 보혜양조는 지난주 이틀 동안 생산을 멈췄습니다. 실적 악화로 연차 수당을 지급할 수 없어 연차 소진을 위해 직원들을 휴가 보낸 것입니다. 유통업계 경기도 좋지 않습니다. 백화점 겨울 매출액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겨울옷 판매는 따뜻한 날씨 탓에 사실상 개점 휴업입니다. 똑같이 10개를 팔았다고 하면 가격 대비 자체가 낮아졌기 때문에 이제 매출이 작년, 재작년보다 훨씬 더 많이 빠졌다고 이렇게 좀 느껴지고 있습니다. 이 같은 체감 경기가 수치로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광주 상공회의소가 조사한 제조업 기업 경기 전망 지수는 지난해 2분기 이후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고 특히 실적 지수는 전망 지수를 밑돌고 있습니다. 올 1분기 소매 유통업의 경기 전망 지수 역시 설 연휴가 포함됐는데도 2016년 이후 가장 낮았습니다. 중소기업도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정부가 올해 투자와 소비 진작을 위한 경제 정책을 펼치겠다고 밝혔지만 지역 경제계의 경기 전망은 어둡기만 합니다. 소매 쪽에서 이렇게 소비 부진이라든가 내수 침체가 이어지다 보니까 아무래도 제조업 경기도 그만큼 상대적으로 생산이 줄어들면서 위축이 될 수밖에 없고, 특히 지역 경제계에서는 현 상황이 바닥을 찍은 게 아니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는 등 경기 전망에 대한 정부와 지역 경제계의 괴리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최정민입니다. 다음은 희망 2020 나눔 캠페인에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정호경 치과의원 정호경 원장이 200만 원, 신안군 새마을 회장 명정길 씨가 200만 원, 신안군 비금면 기독교 교회 연합회에서 50만 원, 생활체조회와 농촌지도자회에서 각각 20만 원, 그라운드 골프회에서 20만 원, 비금초등학교 교직원들이 15만 원, 한산노인회 12만 원, 비금 동초등학교에서 10만 7,400원, 주민자치위원회 10만 원, 송치마을 변종률 씨, 우산마을 유태종 씨, 임리마을 김화산 씨, 한산마을 김고학 씨, 자원봉사회에서 각각 10만 원, 비금면 송치교회에서 10만 원, 도고마을 박순재 씨와 서산사에서 각각 5만 원, 영암군 시종면 내동 1위 장윤식 씨 50만 원, 만수리 주민들이 40만 원, 봉소 1, 2 주민들이 33만 원, 신현 1, 2 주민들이 30만 원, 태간 1, 2 주민들이 19만 원, 와우 1, 2 주민들이 15만 2,500원, 월롱 1, 2 주민들이 13만 7,500원, 신학 5, 2 주민들이 13만 원, 월송 1, 2 주민들이 12만 5천 원, 옥야 1, 2 주민들이 12만 원, 신흥 3, 2 주민들이 10만 원, 무안군 일로읍 부흥정 마을 주민들이 15만 원, 월성 대절마을 주민들이 각각 10만 원, 강진 옴촌초등학교 학생들이 30만 원, 옴촌면 주민자치위원회 10만 원, 게이트볼 회원들이 5만 원, 서해교실에서 5만 원, 강진읍 기룡마을 주민들이 23만 원, 탐진아파트 주민들이 20만 원, 초동경로당에서 10만 원, 새마을협의회 유춘환 씨가 5만 원을 기탁하셨습니다.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목포 제1정보중고등학교 재학생과 교사 동문 등 50여 명이 오늘 전남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인 설립자 명의 변경을 조속히 진행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말 법인 설립자 명의 변경 신청에도 목포교육지원청과 도교육청이 서류 보완 지시만 반복하면서 학교 운영에 차질을 빚고 있다며 이같이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교육청은 학교 측과 소통을 통한 해법을 모색하고 있지만 현 교감의 교장 자격과 학교 부지 문제 등 감사 지적 사항 개선이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전남 지역 기초단체가 시행 중인 도로공사와 건축 현장에서 규정 위반 사례가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전라남도는 사업비 5억 원 이상 공사 현장과 3억 원 이상 민간 보조 사업 등 20군데에 대한 감사를 진행한 결과 설계 변경을 제대로 하지 않거나 품질 시험 계획 승인을 받지 않는 등 규정 위반 14건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현장 3군데의 공무원과 건축사 등 4명에게는 징계 요구를, 관련 업체 2군데에는 벌점을 부과했습니다. 지난해 전국 최초로 농민수당을 지급한 해남군이 올해부터는 어민까지 그 대상을 확대합니다. 해남군은 지난해 농민에게만 지급했던 공익수당 대상을 어민까지로 확대하고 다음 달 21일까지 마을 이장을 통해 읍면사무소에 신청서를 제출토록 했습니다. 이에 따라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 대상자는 연 60만 원을 5월과 10월에 걸쳐 해남사랑 상품권으로 지급받게 됩니다. 오늘 새벽 4시쯤 신안군 앞해대교 인근 해상에서 2.7톤급 어선에서 조난 신호가 발신돼 목포 해경 경비정이 구조 작업에 나섰습니다. 해경은 배 안에서 피를 흘린 채 쓰러져 있던 62살 B씨를 발견해 병원으로 옮겼지만 숨졌습니다. 해경은 B씨가 조업을 하기 위해 혼자 항해를 하다 교각에 부딪힌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무안군이 행정안전부 등이 주관한 2019년 공공기관 개인정보보호 관리 수준 진단에서 최고 등급을 받았습니다. 무안군은 개인정보 보호 대책과 침해 대책 수립 등 대부분 항목에서 만점을 획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평가는 개인정보 유출 방지 등을 위해 매년 중앙부처와 기초자치단체 등 779개 기관을 대상으로 진행했습니다. 전라남도가 설 연휴를 즐길 수 있는 주요 관광지 24군데를 추천했습니다. 체험과 운천, 추억과 일출, 일물 등 4개 테마별 주요 관광지로는 목포 해상 케이블카와 광양 와인동굴, 섬진강 기차마을과 지리산 온천랜드 등으로 자세한 여행지 정보는 남도여행 길잡이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라남도는 또 설 연휴 강진 고려청자 박물관과 해남 공룡 화석지 등 일부 관광지는 무료 입장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목포였습니다.